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의료계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회의에서 정부는 백신 접종 추진 계획을 의료계와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고, 의료계는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서 무료로 1차 접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이 접종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본 뒤에 접종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39%나 됐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 지원 제3차 공모 결과 치료제와 백신 2개씩 총 4개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와 대웅제약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 그리고 백신은 셀리드의 바이러스 전달체와 유바이오로직스의 합성 항원 신규 임상 지원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48% 증가한 1,388억 원을 배정하고 2달마다 신규 과제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의약품을 초저온 상태로 보관 운반하는 콜드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이 초저온 콜드체인 설비를 갖춘 유통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오영에 따르면 영하 190도 이하 극저온 상태로 운반하는 콜드체인의 필요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2년 전부터 천안에서 준비해온 제2허브 물류센터가 3월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최첨단 항온 항서 시스템과 냉장, 냉동 의약품을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서 고가 의약품 유통시장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자사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낮은 면역력을 보여서 기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거나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약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이 주식회사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와 호이스타정의 코로나19 임상시험에 대한 공동 임상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이스타정은 대웅제약이 국내 최초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 제약업계의 대표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9년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연간 기준 매출 1조 1648억 원, 영업이익은 2928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6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4,632억 원 늘었고, 영업이익은 2,011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아 ST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DMB-3115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 대상인 DMB-3115의 오리지널 제품인 스텔라라는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개발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임상 결과를 계기로 동아 ST가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시장에 본격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양홀딩스가 자회사인 삼양바이오팜을 흡수 합병하기로 하고 오는 4월 1일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의약바이오 사업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번 합병으로 혁신 신약 개발 등 중장기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양홀딩스 주가는 합병 계획이 공시되자 27일 장중 3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유명 블로거들의 불법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해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 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식약처의 허가 아래 시행되는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국내 5천여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가 감염될 경우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2.6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25%나 더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약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종이 없는 약 처방전, QR 전자 처방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입니다. 이달 초 경북대가 QR 전자 처방전 서비스 도입을 선언한 뒤에 동탄성심병원도 QR 전자 처방전을 포시게이트와 함께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시게이트에 따르면 이 QR 전자 처방전은 모바일 앱을 이용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환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전송하면 약국에서 바코드 리더기로 전자 처방전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지역 약사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닌데다 약사회와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면서 여전히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대한약사회 김대엽 회장이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큰 목표는 김 회장은 기존의 처방 조제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약국 약사의 역할 확대가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약국이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한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한약 제재 분류 등을 통한 명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 조제 사후 통보 방식도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소식입니다. 원희목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서 제약 주권 확립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회장은 또 팬데믹 종료 이후 개발 중인 의약품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장 제도 등 지원 방안 마련도 정부에 적극 요청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기도 약사회가 사회양료 서비스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서 2019년에 약사 출신 이혜영 경기도 도의원과 함께 추진한 경기도 사회양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조례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약사의 박영달 회장은 사회양료 서비스는 경기도 약사회의 브랜드 네임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혜영 도의원을 비롯한 지부 담당 임원들과 사회양료 서비스 참여 약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약업계 인사 동정입니다. 동아소시오그룹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그룹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경영진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동아소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이 동아ST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정도경영실장을 지낸 정재훈 부사장 체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가 한국글로벌의학산업협회 제14대 회장에 선임돼 2월부터 협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오동욱 신임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성장 경제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국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